이때 먼지 속에서 드디어 손만영의 거랑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협곡으로 들어서며 분명히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전투에서의 패배와 추격의 피로가 그들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손만영의 뒤를 따르는 왕효걸과 소광휘가 이끄는 당군은 맹렬히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희망이 서려 있었지만 동엽석곡에 진입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까마귀는 그 모든 움직임을 침착하게 관찰했다. 적들의 피로와 혼란, 그리고 협곡의 지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순간을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며 전술을 정리했고 마침내 적이 완전히 협곡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이야. 그는 손을 들어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적을 둘러싸라.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전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미 준비된 함정들이 발동되었고 협곡의 벽에서 화살이 쏟아져 내렸다. 바위 틈에 숨겨져 있던 매복 병사들은 일제히 돌격하여 거랑운과 당군의 퇴로를 차단했다. 함정에 빠진 적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혼란에 휩싸였고 까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령을 이어갔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자는 우리뿐이다. 적을 섬멸하라. 전사들은 우렁차게 함성을 지르며 적을 향해 돌진했다. 까마귀는 전장 위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강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 그들이 왔다. 이제 지옥의 문을 열어라. 그의 외침에 응답하듯 까마귀군은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정비했다. 마치 폭풍의 중심에서 솟아오르는 번개처럼 그들은 적의 측면을 향해 일제히 돌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치밀했으며 마치 오랜 세월 훈련된 맹수들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듯 거침이 없었다. 그들의 무자비한 기세는 눈앞에 적을 압도했고 적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돌진하는 순간 협곡의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적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까마귀의 부하들은 마치 사냥감을 추격하는 맹수들처럼 날카로운 무기를 휘두르며 적진을 가로질렀다. 칼과 창이 번뜩이며 적의 방패를 부수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전장을 메웠다. 까마귀의 부하들은 마치 훈련된 짐승처럼 날렵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훈련과 단련된 기술이 녹아들어 있었다. 그들은 적의 대열을 거침없이 파고들며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적의 혼란 속에서 공포는 점점 커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까마귀군은 점점 더 깊숙이 적을 무너뜨렸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고 바람은 그 피비린내를 실어 나르며 까마귀의 승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만영은 그의 부대가 당군의 추격에 몰리면서도 까마귀의 군대가 합세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그가 이 전투에서 밀리고 있었으나 까마귀의 도착은 절망 속에서 빛을 비추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손만영은 그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까마귀와 함께라면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까마귀는 이미 전장의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도끼가 들려 있었고 그 도끼는 적들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적군을 베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고 얼굴에는 피와 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가 전장의 중심에서 무자비하게 적들을 베어내는 모습은 마치 죽음 그 자체가 움직이는 듯했다. 까마귀는 거대한 도끼를 높이 치켜들며 그의 군대를 향해 광기 어린 고함을 질렀다. 더 죽여라. 이 비명소리, 살려달라는 애원의 목소리, 이것이야말로 전장의 음악이다. 그들의 고통을 즐겨라. 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까마귀의 군대는 그 외침에 더 강력하게 반응했다. 전사들은 더욱 맹렬히 적을 향해 달려들었고 적군의 방어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전장은 혼돈과 피로 물들었고 까마귀의 군대는 마치 사신처럼 적들을 하나하나 베어냈다. 적들은 점점 더 공포에 질렸고 그들의 비명과 고통의 소리는 전장을 가득 메웠다. 손만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싸움의 진정한 주도권이 까마귀에게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의 군대는 이제 그저 까마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부속물에 불과했다. 그가 택한 길은 오직 하나, 까마귀의 뜻에 따라 이 전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다.
전장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다. 당군의 병사들은 그들이 직면한 끔찍한 광경에 겁에 질려 정신이 혼미해졌다. 까마귀의 군대는 무자비하게 돌진하며 적을 하나씩 무너뜨렸고 당군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그들의 수는 많았으나 더 이상 싸울 의지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까마귀의 전사들은 마치 사신처럼 적군을 쓸어버리며 그들의 숫자를 빠르게 줄여나갔다. 전장은 혼돈 속에서 붉게 물들어갔고 비명과 고통이 뒤섞인 소리가 허공을 가득 메웠다. 당군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고 그들의 패배는 명백해 보였다.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둘씩 무너져갔고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다. 대무에는 그런 전장의 한가운데서 할아버지 까마귀에게 다가가 정중히 보고했다. 할아버님, 당군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만 많을 뿐 우리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까마귀는 대무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냉정했다. 그는 이미 전장의 승리를 예견한 듯한 표정으로 적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다. 까마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라. 적의 마지막 발악은 언제나 위험한 법이다. 끝까지 지켜보고 남은 자들까지 모두 소탕하라. 이 전장에서 살아남을 자는 우리뿐이다. 대무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님. 까마귀는 다시 전장을 둘러보았다. 피로 물든 땅 위에서 그와 그의 군대는 완벽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까마귀가 계획한 운명의 길, 그의 뜻대로 만들어진 전장이었다. 까마귀는 대무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확신과 결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우리는 악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지. 우리는 지옥문을 열었고 이제 놈들은 그 안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장은 그가 예견한 대로 흘러갔다. 먼지와 피, 그리고 공포로 뒤덮인 이 땅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은 적들의 마지막 숨결로 가득 찼다. 까마귀의 군대는 무자비하게 적을 몰아붙였고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적의 절망과 공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가운데 까마귀는 혼란스러운 전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미소를 지었다. 235장. 까마귀군은 피로 물든 전장을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번 전투는 그의 예상대로 고구려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그에게 남은 과제는 단순한 전투 그 이상이었다.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해 당나라의 3차 진압군은 격파되었으나 그 뒤에 남은 영주성의 방비 문제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부하들이 승리를 기뻐하며 환호하는 소리를 멀리서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승리는 확실히 달콤했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불확실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주성은 이제 당나라 군대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 분명했다. 까마귀군은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영주성은 까마귀군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식처였다. 이곳은 요서의 길목을 지키며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고 남쪽으로는 당나라와의 경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만큼 이곳을 사수하는 것이 까마귀군에게는 필수적이었다. 그는 거란족장 손만영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손만영, 까마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이다. 당나라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 손만영은 차분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대장군님, 저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겠습니다. 까마귀는 그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짧았고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알고 있다, 손만영. 네가 어떻게 싸울지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이 전쟁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한다. 손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그의 대장군이 단순히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전쟁 이후의 북방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뜻을 따르겠습니다, 대장군님. 손만영은 무겁게 말했다.
저희가 준비할 모든 계획을 명령해 주십시오. 까마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장의 승리보다도 더 큰 목표가 자리하고 있었다. 까마귀는 손만영의 반응에 잠시 침묵했다. 맞다, 손만영. 까마귀는 무겁게 대답했다. 영주성은 내가 지켜온 곳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떠나야 할 때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내 마음은 요동으로 향하고 있다. 고향이 그리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더 이상 여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손만영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너무 컸다. 손만영, 네가 이곳을 지켜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나를 대신해 영주성을 방어하고 북방의 미래를 위해 이 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손만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대장군님, 제가 이 영주성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떠나신다 해도 저와 군사들은 끝까지 이곳을 지켜낼 것입니다. 영주성은 제 목숨을 걸고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성입니다. 까마귀는 손만영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가 선택한 후계자는 충성스럽고 강인했다. 잘 알고 있다, 손만영. 네가 이 성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요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다. 까마귀는 손만영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가 느끼는 부담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손만영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사였지만 영주성이라는 중요한 성체를 지키는 중대한 임무는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일어나라, 손만영. 까마귀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오의 충성심과 용기는 나도 잘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너를 무너뜨리게 두지는 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손만영은 천천히 일어서며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님, 제가 감히 영주성을 맡을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지만 장군님께서 믿어주신다면 저도 이 두려움을 떨치고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까마귀는 손만영의 단호한 대답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 속에는 이제 영주성을 지키고 떠나는 데 대한 미련이 없었다. 그렇다면 더 말할 필요는 없겠군. 손만영, 이곳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나는 자네를 믿는다. 앞으로 북방의 미래를 위해 영주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게. 손만영은 깊이 머리를 숙이며 장군님, 안심하시고 떠나십시오. 이곳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했다. 까마귀는 마지막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요동을 향한 여정의 마음을 굳혔다. 그럼 나는 길을 떠나겠다. 다시 만날 때까지 영주성을 굳건히 지켜주게. 236장 요동 행군길. 까마귀는 군대의 무거운 발걸음을 지휘하며 고구려의 미래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병사들의 갑옷 사이로 강렬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조직된 행렬을 유지하며 나아갔다. 이만의 정예 병사들이 앞장서고 신병 3만과 유민 15만이 그 뒤를 따랐다. 이 이동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다. 까마귀의 눈에는 깊은 결의와 함께 날카로운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었다. 고구려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에서 적군의 강력한 압박을 피해 새로운 거점을 마련해야 했다. 그들은 어두운 구름이 드리운 하늘 아래에서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대지를 덮고 있었다. 까마귀는 자신의 앞길을 응시하며 잠시 고요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이 전투가 단지 칼날의 싸움이 아니라 고구려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싸움임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까마귀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가 이끄는 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한 번 더 바람이 불자 까마귀는 단호하게 자신의 말에 손을 얹고 명령을 내렸다. 우리의 길은 아직 멀다. 적은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오지 못할 것이다. 대무에는 말 위에서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영주성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성벽과 함께한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곳은 단순한 전투의 무대가 아니었다. 영주성은 그가 처음으로 검을 잡았던 곳, 그리고 처음으로 전우를 잃고 복수를 다짐했던 곳이었다. 대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성벽 위에서 바라보던 아침 해의 따뜻함과 전투 후 피로에 지친 몸을 누이던 밤의 정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운 곳이군요. 영주성,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까마귀가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무예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까마귀 자신도 많은 고비를 넘기며 여러 전장을 떠나야 했기에 대무예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했다. 언젠가 돌아가야겠지요. 대무예가 스스로에게 묻듯이 속삭였다. 그의 말에 까마귀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야지. 삼조고의 깃발이 다시 그곳에 휘날릴 때까지 되찾아야지. 대무예는 까마귀의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만영이 방어를 책임지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는 우리가 떠난 뒤 적들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까마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손만영은 뛰어난 장수다. 그가 성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니, 시간을 벌어줘야지.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하지만 그 또한 무리한 방어전은 오래가지 못할 거야. 영주성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지. 대무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까마귀의 말을 곱씹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쏘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